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 2010년 10월 28일,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호가 주문 및 체결 내역을 달라고 본 의원이 요구했고, 이후 법사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위원회 요구 자료를 또 제출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금까지 아무 답변 없는데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를 입증할 중요 자료인 만큼 위원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법무공단에 법무부 사건 수입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건수하고 수납액만 주고 어떤 사건 수임했는지 수입 내역을 주지 않습니다. 올해만 32건, 작년에 43건, 한동훈 장관이 일했던 2022년도에는 68건을 수임을 하고 정부 법무공단이 소송 수행했는데요. 특히 그 권한쟁의 심판 관련해서 각하 처분이 각하 결정을 받았는데 그 국민의 혈세를 무용하게 얼마나 썼는지 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관사인데요. 제가 구두로 오늘까지 4번째 자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자료 요구에 끝까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법무부, 검찰청 해당 자료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 설명을 위해서 지난번에 못 보여드린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전국의 각 고지검장 관사가 70평 넘는 곳도 있고 60평, 50평대 아파트가 수두룩한 실정입니다. 1년간 혼자서 사는 관사가 이렇게 넓을 이유가 없고 경제부총리 관사 비교하면 3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검사들만 왜 이런 불필요한 호사를 누리는 것인지 국민들은 납득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하고 있는지 기사에 달린 댓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 예산 50% 삭감해라. 검사가 왕이구나. 이런 제 입으로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법무부와 검찰은 더 이상 기다려줄 수도 참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법원은 대법관을 비롯해서 821곳 모두의 자료를 이렇게 성실하게 제출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법무부 장관님 보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전국 52개 행정부처 기관장, 차관 이상 관사 사용 현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부 모든 행정부처가 관사 자료를 성실하게 다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자기 돈으로 사서 쓰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기들만 예외입니까? 심지어 법무부 교정시설 등 다른 소속기관들은 다 제출을 했습니다. 검찰만 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줄 의지도 없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 증감법에 대해서 국회 증감법으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 모두를 징계 조치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지금 비어있는 관사만 해도 상당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방만하게 사용되는 검찰 관사, 비상 대기 숙소에 대해서 국정감사 의원님, 그 자료가 오늘 오전에 다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출했으니까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 130대 0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문제를 삼으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질의는 윤석열 정부 들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주거지든 휴대폰이든 압수수색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는 130회를 했고요. 형평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국민은 그 지점을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론 보도 보세요. 지금 주진우 의원은 그거 관련해서 자기가 언론 보도 보고 이재명, 김혜경 관련 압수수색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언론 YTN 단독이 최근에 나왔어요. 주진우 의원은 어디서 들었을까요? 검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자꾸 이쪽에 자료를 갖다 줍니까? 주거지 휴대폰 압수수색 없었다는 거 주진우 의원이 먼저 얘기했는데 YTN 단독이 그 다음에 나왔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경기도청 그러면 사무실이라도 압수수색을 하세요. 김건희 여사. 그런데 경기도청 압수수색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경기도청 압수수색 그 핸드폰 공무원들 컴퓨터 뒤지고 휴대폰을 3번씩이나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한 분은 압수수색 당시에 중학생 딸이 학교 다녀왔을 때 증거 수집한다고 딸 가방까지 수색을 했고 다른 한 분은 치매 노모가 있는데 방 뒤집어서 수사를 했대요. 아들은 압수수색 트라우마 때문에 그 수사관이 뿌리고 온 스킨 냄새만 맡아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답니다. 이런 가혹한 수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사가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박성재 장관님, 예. 그 국정농단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은 어디서 청구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잠깐만. 아니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서 예.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처럼 이번 명태균 게이트도 특수본을 구성해야 할 정도로 국민적 의혹이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서 수사를 알맹이 없이 하고 있다는 게 언론 보도로 오늘 또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늘 명태균 관련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대구와 고령의 출마 지망생들에게 명태균이 뒷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화면이 안 되나요? 장관님이 못 보셔가지고 화면 안 나오나요? 정지 좀 시켜주십시오. 네, 먼저 대구에서 국민의힘 시의원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8,200만 원 명태균에게 건넸고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독촉을 받았다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 시의원 지망생은 공천을 받지 못했고 8,200만 원 공천 헌금은 김영선 선거 비용 보전금으로 변제된 정황이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분은 바로 이미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 달서구 협의회 회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지방 군수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했던 분은 뒷돈으로 인생이 파탄났고 두 사람이 짜고 본인이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명태균, 김영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생이 파탄났다는 군수 지망생은 1억 4,500만 원을 건넸다고 하는데 고령 군수 예비 후보였던 백이동 씨로 추정이 됩니다. 장관님 잘 보십시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장관님, 그 이미영 회장과 백이동 전 예비 후보의 육성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분들과 명태균, 김영선에 대해서 즉각 수사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의 혐의 내용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습니까? 제가 수사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창원에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다 챙겨보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루된 인물들이 많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데 수사 속도가 나지 않아서 국민들 원성이 큽니다. 창원지검 수준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사건 사이즈인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중앙지검에 특수본 설치하라고 지금 저기 앉아있는 검찰총장에게 지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창원지검에 다른 방법으로 인력을 보강해서 창원에서 충분히 검사 2명 더 수사가 될 수 보내가지고요.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간의 그 자금 의혹과 관련된 명태균 씨의 결정적인 증언이 나옵니다. 솔직히 뭐 잡혀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안 되지. 예. 전에 뭐가 있겠어요? 돈 못 받은 죄밖에 없는데. 장관님, 명태균이 돈을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먼저 김영선일 경우입니다. 명태균은 김영선이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대가성 공천 의혹은 부인했지만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 비용 3억 7,520만 원을 김영선 의원이 대신 납부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윤석열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문제는 여론조사의 대가가 강혜경 씨 증언대로 김영선 공천 헌금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명태균이 말한 돈을 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특히 명태균은 윤석열 후보에게 대선 직전에는 9일 연속 데일리로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 보고를 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고 이는 강혜경 씨가 대선 면밀 조사로 정산한 내역과도 일치합니다. 장관님, 명태균이 언급한 돈 받을 죄밖에 없다는 것은 윤석열 후보에게 받아야 될 3억 7,520만 원이 아닐까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지는 않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에서 다 확인할 거라고 동의를 하지 생각합니다. 않으신다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수사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씀하신 금액이나 뭐 무슨 방법이나 하는 부분이
한 사람이 이야기한 걸 가지고 그 전전문 진술과 비슷한 내용에 그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인정하거나 뭐 확인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고 그거는 수사를 하고 좀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명태균 씨가 내용이에요. 여론조사 해주고 지금 돈 받아야 된다고 그 직접 뭐 본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이야기한다고 수사를 하다 보면 사실관계는 다 달리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강혜경 씨가 작성한 3억 7,520만 원짜리 내역서를 가지고 명태균이 3월 20일쯤에 김건희 윤석열에게 돈 받으러 간다라는 진술 있고요. 강혜경 씨는 명태균이 당시 서울로 올라갔다는 증거로 항공권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항공권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명태균이라고 탑승자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됐다는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공식 대선 비용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강혜경 씨가 제시한 증거들과 명태균 진술에 비추어서 저 돈은 김영선 공천 헌금이 확실하고 대선 비용으로도 처리되지 않았으니까 윤석열 후보의 개인 채무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제가 어떤 답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네, 있으니까 매우 그런 의혹이 부분은 짙어 다 보입니다. 확인할 겁니다. 예, 저 강관님도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하실 것 같은데요. 자, 후보 시절 여론조사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천을 줬다면 이것은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뇌물죄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나쁜 수뢰 후 부정처사이고 이것이 1억이 넘는 거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되고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 저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저 관련해서 저 때가 1분 더 저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인가요? 공천 헌금을 줄 때가 대통령 취임한 이후이죠. 아니 지금 여론조사 비용 여론조사 이야기하시는- 비용은 그 후에 채무로 면제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김학의 판결문 보세요. 그거는 거기 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시는 거 과도가 아닌지 아니고요. 판결 한번 검찰총장 시켜서 해석해 보라고 하십시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상황이 이런데 창원지검은 명태균에게만 혐의를 적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마저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창원지검 수사 역량만으로는 지금 부족하고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번 국감 나와서 창원지검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강원랜드 관련해서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장관이 수사단 구성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장관님 권한이세요. 장관님께서 지금 저기 앉아있는 검찰총장에게 명태균 관련해서 수사단 구성해라 이렇게 지시하시면 되는 사안입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검찰에서 저런 부분 잘 알아서 처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조금 또 앞뒤 장관님 그 자리 왜 있는 게 중앙에서 수사하는 것도 그렇게 못 믿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중앙에 자꾸 사건을 보내라고 하는 건 또 무슨 이유이십니까? 그거는 알아서 합니다. 네, 심우정 검찰총장님. 네. 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결정문도 보고 못 받으셨나요? 최종적으로 사후에. 결과는 보고 받았습니다. 결정문은 보셨습니까? 네, 결정문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법무부 장관님은 보셨습니까? 저는 결정문 아직 못 봤습니다. 네, 총장님께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결정문을 보니까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고 건호수 진술이 부합한다. 그리고 우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비슷한 사건에서 공범들이 피고인의 주가 조작 그 사실을 인식했다 이런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집중적으로 짧은 기간에 거금을 투자한 이런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법원에서 그 우연히로 보기엔 너무 어렵다. 이것은 우연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다. 만일에 이것이 피고인이 시세 조정,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면 이 모든 거래들은 설명이 된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항고 사건 지휘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10월 28일하고 11월 1일 주가 조작 부분이거든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중앙지검에서
2010년 10월 28일, 11월 1일 매도 주문이 현재가 대비 각각 20원 낮은 가격이고 전일 종가 내지 당일 시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인 점 이런 거를 불기소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당일 시가하고 뭐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가격이 아니라 계좌의 문제이고 통정 매매 그 자체와 거래량에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0월 28일 피의자 김건희가 직접 거래한 대신증권 계좌에서 미래에셋 대우 계좌로 10만 주 팔고 5만 3천 주를 또 삽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 아까 그 건사인 볼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거거든요. 11월 1일에 대신증권 계좌에서 6만 주 팔고 미래에셋 대우 계좌에서 5만 3천 주를 또 사는데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두 계좌 모두 피의자 김건희 계좌라는 것입니다. 자기 계좌에서 직접 팔고 자기 계좌를 관리하던 공범들이 그것을 삽니다. 그래서 검사도 이 관련해서 조서를 보면 이상해서 묻는 거거든요. 대신증권 계좌에 있던 걸 다 팔고 그 자금을 그대로 가져가서 미래에셋 대우 계좌에서 그대로 매수해서 미래에셋 계좌에 5억 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건데 주식이 그 대신증권 계좌는 피의자 김건희가 직접 관리했지만 그 계속 이제 그분한테 전화 왔죠. 그분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계속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그런 식으로 매매하던 피의자의 특성상 자기 계좌에서 팔면 자기 계좌에서 받는다는 걸 모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건 너무 상식적인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음 거 그거 그대로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HTS 계좌가 문제가 되거든요. 불기소 처분에 보면은 미래에셋 증권 계좌가 모두 HTS 인터넷으로 공범들이 거래했다고 이렇게 그래서 불기소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증거 기록 목록에 총장님 기억하십시오. 별건 20-3번에 의하면 미래에셋 대우 녹취서가 있습니다. HTS 거래는 녹취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HTS 거래는. 그런데 저는 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처분하면서 이 증거 기록에 있는 녹취서, 미래에셋 대우 녹취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과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분명히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녹취인지. HTS로 거래했으면 녹취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를 해야 남는 자료입니다. HTS가 아니고 녹취서는. 그런데 이 어떤 증거 자료인지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피의자 김건희가 직접 거래한 정황이 아닌지 11월 1일 거래가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닌지 그래서 이 사건 처분은 매우 부실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항고 사건에서 지휘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확인해서 규명이 돼야지 납득이 되는 수사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부 피의자 부인하고 우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결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건을 그렇게 불기소하면 모든 사건을 불기소해야 됩니다. 수사를 더 해야 되는 사건인데 덮었어요. 총장님께서 이 사건을 제대로 저는 덮었다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고 지금 4년 반 동안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검사들이 증거들을 다 모두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고가 된다면 어쨌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